저는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사이버 학교 폭력이 최근에 좀 많이 급증하고 있고,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해,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로 이렇게 사이버 학교 폭력은 정의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은 없고 사이버 따돌림은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는 명확하게 규정은 없지만 이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도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이버 학교 폭력의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랑 그 다음에 신고를 당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를 당한 경우부터, 우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게시한 모욕적, 명예훼손적 글을 캡처한 사진,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단톡방에 올린 모욕적, 명예훼손적인 글을 캡처한 사진,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가해 학생으로부터 사이버 모욕 내지 사이버 명예훼손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신고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 내역서나 심리상담 내역서,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어필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폭에다가, 물론 이제 학교에다가 제출한, 이제 그 학교에 제출한 게 학폭 교육지원청에 있는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로도 다 넘어가게 되지만, 그래도 학폭 가기 전에는 자료를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의견서도 좀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더 학교에 제출한 거 외에도 더 있으면 더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과 진료 내역서나 심리상담 내역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한 거를 제출하는 게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학폭 가기 전에 받은 거면은 그거를 이제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이버 학교 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사안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과 진료 내역서를 받는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정도, 화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사이버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 학생도 그렇게 했어요, 상대 학생도 이런 장난을 쳤어요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신고를 당한 학생이 좀 더 수위가 높고 좀 더 심한 말을 했고,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신고를 한 학생보다는 신고를 당한 학생이 오히려 그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경중을 보면 당연히 더 엄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학생도 그랬으니까 우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서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한 부분이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학생이 반성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 학생한테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선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이버 학교 폭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대응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피해 학생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학교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할 수 있거나 조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권리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줬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 관련된 자료가 적극적으로 좀 제출을 해야 되고 각 관련된 자료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으로 된 경우에는 이제 또 그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엄중하게 조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이버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뭐 섣불리 좀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전국에 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분이 한 10명밖에 안 되십니다.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이거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미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